오디로 공포소설. 시골 논밭에서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낭독. 오디로 인공지능 목소리. 재훈. 때는 2018년에서 19년 정도의 이야기다. 입사 후 고작 1년이 간 넘은 신입사원이었던 나는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위계질서, 그리고 처음으로 업무 강도라는 것을 체감하며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와중 친한 친구들의 단톡방에서 여름휴가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여름휴가라는 단어 하나로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고, 친구들과 언제 어디로 떠날지를 신나게 떠들었다. 그때 친구 한 명이 자신의 할머니 집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친구의 할머니 집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 그 집은 특이하게도 국립공원 안에 위치한 집이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던 참에 그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할머니를 포함한 몇몇 분이 사시던 마을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마을이기에 다른 사람은 집을 짓지 못하는 그곳에서 계속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배경은 나를 포함한 친구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나와 친구들은 모두 그곳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그렇게 하루하루 힘든 회사 생활을 참아가던 와중에 어느덧 약속된 여행 날짜가 다가왔다. 우리는 오랜만에 가는 여행에 설레는 마음으로 떠났다. 서울에서 렌트카를 타고 떠난 그곳은 차로 3-4시간이 걸리는 꽤나 먼 곳이었다. 그리고 도착 직후 그 마을의 전경을 본 우리는 서로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다물지 못했다. 포장되지 않은 도로에 집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여 보이는 것이라곤 논과 밭, 나무뿐이었다. 이렇게나 시골이라는 단어가 적합한 곳은 처음이었다. 그러던 와중 우리 시야에 논밭 한가운데에 홀로 우두커니 있는 집을 발견했다. 이곳에 오자고 한 친구가 저기가 할머니 집이라고 말했다. 집에 도착하니 하얀 머리의 할머니께서 우리를 반겨주셨고, 인사와 동시에 가져온 짐을 푼 우리는 친구의 안내에 따라 인근 계곡으로 향했다. 계곡은 국립공원답게 사람이라고는 없는 그야말로 낙원에 가까웠다. 물은 너무나도 깨끗하여 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였다. 아무도 없는 계곡에서 전세 낸 듯 우리네가 질 때까지 그곳에서 놀고 다시 할머니 집으로 향했다. 밤이 되자 할머니께서는 자리를 비켜주신다며 동네 다른 할머니 집에 가서 주무시겠다고 떠나셨다. 신이 난 우리는 할머니께서 준비해주신 술과 음식을 마음껏 마시며 신나는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흐르고 너나 할 것 없이 술기운에 가득 취한 우리는 잠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때 친구 한 명이 말하기를 이런 시골은 밤의 개구리 울음소리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서 잠들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동안 대화소리에 감춰져 있던 개구리 울음소리가 귓가에 들리기 시작했다. 친구 말대로 개구리 울음소리는 거의 천둥번개 소리에 버금갈 정도로 크게 들렸다. 거실의 문을 열어보니 가로등 하나 없는 시골의 밤은 한치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다. 그 어둠 속에서 울리는 수천 마리 개구리의 울음소리는 우리에게 소리가 아닌 소음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 한 명이 재미있는 것을 보여준다며 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리고 돌멩이를 집어들어 할머니 집 앞 논으로 집어던지니 그 시끄럽던 개구리들이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이 재미있는 광경에 우리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바닥에 돌멩이를 주워 논으로 던지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친구 한 명이 손바닥보다 좀 더 큰 돌을 집어 눈으로 던졌을 때 첨벙하는 물장구 소리가 아닌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람의 비명이 들렸다. 당황한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혹시 밤에 일하던 어르신이 우리가 던진 돌에 맞아서 다치신 것은 아닐까? 본능적으로 큰일이 났음을 안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플래시를 켜고 눈을 비추기 시작했다.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돌에 맞아 쓰러져서 보이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 우리는 논 속으로 뛰어들어 정신없이 사람을 찾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내 옆에 친구 한 명이 무언가를 깨달은 듯 찾는 것을 멈추고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사색이 되어 허겁지겁 눈을 뛰쳐나가기 시작했다. 당황한 우리들은 뛰어가는 친구를 불렀고 그 친구는 우리 외침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논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윽고 밖으로 나간 친구는 할머니 집 앞에 서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소리쳤다. 그렇다. 이렇게 늦은 밤, 이런 외딴 시골 이 시간에 칠흑같이 어두운 이 논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었다. 있었을지라도, 설령 사고가 났을지라도 당한 사람이 보이지 않을 리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깨달았다. 그 시끄럽던 개구리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놀라울 정도로 소름 돋는 적막함을 느낀 우리는 먼저 나간 그 친구를 향해 미친 듯 뛰기 시작했다. 그때 그 비명소리는 누구의 비명소리였을까? 그리고 그 개구리 소리를 들리지 않게 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